자,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이 단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바로 매매사업자인데요. 매매사업자를 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나한테 맞는 세금 운영 방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매매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가실 수 있게 우리 전담 세무사님을 자리로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매사업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세무사님 자리로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비게이터쌤의 전담 세무사 지민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부터 부동산 공간임대업, 여러 가지의 부동산 관련된 사업자들을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무사님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왜냐면은 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 전담하시는 세무사님이 전국에 정말 몇 없거든요. 세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 병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외과 있고 내과 있고 피부과 뭐 엄청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금도 증여세, 상속세 뭐 등등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희는 부동산 경매 전문, 특히 매매 사업자 전문 우리 세무사님이 있어서 항상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1대1로 매일 카톡하고 질문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혜택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무사님께서 직접 나오셨거든요. 매매 사업자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좋을 것 같거든요. 매매 사업자란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부동산을 빠르게 팔아서 단기의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격한 그런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경매를 단기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내용이나요, 맞죠? 근데 그러면 세무사님, 매매 사업자를 저희가 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매매 사업자를 왜 내야 되는지부터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매 사업자는 빠르게 팔아서 단기의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자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매매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신다면 빠르게 팔았을 때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거 아닌가요? 남는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안이 그러면은 이 매매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파시는 분들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77%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77%요? 그렇죠. 그럼 1,000만 원 벌면 거의 한 800만 원이 세금이고 수익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이 부동산을 빠르게 팔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면 최소 6.6%의 세율만 부과하게 된답니다. 와, 그러면 77%에서 6.6%면 거의 뭐 10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죠. 그럼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을 때 무조건 그런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게 이득인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단기로 시세 차익을 누리려는 분들이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그 목적이 실제로 거주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장기로 보유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단기로 사고 팔고 자산을 빨리 불리고 싶은 분들,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하는 게 좋고, 2년 보유 또는 4년 보유, 아니면 내가 실거주해서 직접 살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굳이 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럼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사업자를 또 언제 내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매매 사업자를 언제 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최적의 시기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 이 사이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국세청이 많이 집중을 해서 단속을 하는 건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비교적 세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단기 양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오랜 기간이 흐르고 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낸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가 단기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부랴부랴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의심거리를 만들어 두는 셈이죠. 기간을 낙찰 후 잔금 이내 딱 이 기간 안에 내는 게 그런 국세청의 의심도 피하고 정말로 얘가 매매 사업자를 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사업으로 영위하려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시기가 딱 그 시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좋습니다. 이거 엄청 꿀팁인데요, 맞죠? 네. 그렇죠. 많이들 모르시고 언제 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쭤볼 게 신고 절차?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다르게 한 가지 정도의 신고 절차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부가세도 내야 되고요. 종소세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들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을 매도를 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듣기만 해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머리 아파서 지금 잠깐 스탑 눌렸을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 더 해주실 수 있나요?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양도소득세에서도 부동산을 팔고 2달 이내에 예정 신고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 하면 2달 이내 너희도 양도소득세처럼 예정 신고해 라는 의무를 부여를 한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똑같이 팔았으니까 판 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2달 이내, 판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똑같이 하면 끝일 거군요. 정확하세요. 그럼 뭐 크게 복잡할 것도 없고, 여기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 그 매매사업자 등록하는 건 또 어렵진 않나요? 매매 사업자 등록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업계획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 낙찰을 어떻게 받을 거고 이런 거 가타부타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 이 정도 글만 써서 보내시면 전부 다 등록 완료되십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고 몇 분 정도 소요가 될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들 세무서를 가야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전혀 아니십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토스 여기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더라고요. 이거 하면 5분 이내로 사업자 등록 가능하십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저도 사실 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등록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뭐 무직인데 제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매매사업자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겸직금지가 있는 회사에서는 내는 거를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무직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자유롭게 내실 수 있으세요. 뭐 보통 공무원분들이 거의 안 되고 일반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사업자가 아무래도 세금이랑 관련이 많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내용,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세금 계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이 세금 처리를 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비용 처리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또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 부분 한번 좀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와 매매사업자는요 필요경비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출이자. 양도소득세에서는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두 번째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사소한 수선비들. 양도소득세법상에서는 수익적 지출이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매사업자는 수익적 지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듣다 보니까 경비 처리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알 법한 거에서 좀 실제로 바로 경비 처리 되는 것들이 항목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뭐 타일 교체 비용, 도배 비용, 임장을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교통 비용까지 이렇게 폭넓게 가능하죠. 그러면 뭐 거의 진짜 이 경매를 낙찰받고 팔기 위한 어떤 과정들의 대부분의 비용들을 경비 처리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 사업자 내면은 아까 이제 양도 부분에서 세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금 내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취득세나 재산세,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하셨던 양도세 부분에서 매매 사업자랑 그냥 일반 보유하고 매도한다고 했을 때 또 세금적으로 혜택 받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종전에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한 세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일반적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서는 주택 매매 사업자라도 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으세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어쨌든 팔 때 세금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것만 있어도 사실은 거기에다 경비 처리되니까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생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뭐 전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이걸 꾸준히 수익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뭐 1년에 2번이나 4번 정도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진짠가요?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어디 가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무조건 1년에 뭐 한 번, 뭐 2번 의무적으로 팔아야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시행령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한 과세기간에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겁을 많이들 먹으세요. 그런데 사실 아시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요. 재반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부동산 매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꼭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봐주겠다. 결국에는 위에 법령이 예시적 규정이다 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1년에 4번을 사고 팔아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게 부동산이 빨리 팔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열심히 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증거물만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장을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어떤 흔적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세무사를 써가지고 뭐 장부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재반 사항이 갖춰졌다면 꼭 부동산을 완벽하게 사고 팔지 않더라도 매매 사업자는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매매 사업자를 내더라도 우리 1가구 1주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또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부동산은요, 재고자산입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1세대 1주택을 받고자 하는 그 주택과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주택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주택을 그렇게 우회해서 받는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확히 장부 처리를 하셔서 해당 부동산은 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라는 걸 증빙자료로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재고자산을 분류하면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재고자산은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재고자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팔기 위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요, 장기 보유를 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인데 사실 우리가 장기 보유라고 한다면 이거를 팔려고 사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근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에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구매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걸 재고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매매사업자 전문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 오늘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떤 부분은 또 쉬운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매사업자든 세금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 공부가 개인이 혼자 공부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실 부분들은 공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 처리를 한 번 잘못해버리면 수천만 원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지민근 세무사님과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세무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비 선생님을 통해서 세금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좀 애매하다 싶은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세무회계 근 대표 세무사 우리 지민근 세무사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매매 사업자에 대해 되게 깊이 좀 알아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세금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지민근 세무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환영입니다. 저희는 그 질문 또 모아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